기자초 반지용입니다. 미스터트롯2 드디어 예심이 끝났습니다. 119팀을 대상으로 한 긴 경쟁이었는데요. 예심 1위부터 3위, 저희 올드스타의 적중률은 66%였습니다. 일단 박지현 씨가 1위를 할 것 같다는 거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황민호 군이 확률이 높다는 거 역시 적중을 했죠. 하지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올드스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반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반성이냐고요? 한 명을 못 맞춰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 신이 아니니까 못 맞출 수 있죠. 적중률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왜 반성을 하느냐? 3회까지 보지 않고 예심을 다 보지 않고 탑3를 예측했다는 거. 생각지도 못한 실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통상적으로 시청률, 화제성을 위해서 잘하는 이들을 앞쪽에 배치를 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이 아나운서 출신 김용필 씨의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박성훈 씨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김용필 씨가 탑3의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박지현, 진성의 못난 놈을 불렀는데 대학부였습니다. 최단 시간 올 하트를 기록을 했고 본인이 어머니와 20살 때부터 계속 수산업을 하고 있다 이런 반전 이력을 공개를 했죠. 박지현 씨의 첫 소절에 마스터들은 이미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쉽고 편하게 부르는데 또 탁 트인 소리였어요. 당시 진성 씨가 원곡자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노래는 가사를 쓰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그렸다. 인상도 서글서글하면서 저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면 국민에게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엔돌핀이 아닐까라고 극찬했고 장윤정 씨도 고민할 여지 없이 모두가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단시간에 올 하트가 나왔다고 평했습니다. 김희재 씨는 첫 소절에 끝났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현역이라고 해도 손색 없는 무대였다고 칭찬했죠. 자, 다음 10살 황민호 군입니다. 최연소죠. 형인 리틀사이 황민호가 14개의 하트에 그치자 폭풍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정작 자신의 차례가 되자 내가 언제 울었어? 하는 느낌으로 돌변했습니다. 자기소개도 당당하게 하면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작부터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드러냈습니다. 형이 지원한다고 해서 나도 지원했다. 그야말로 제비 따라 강남 간다는 심정으로 왔는데 말도 못하는 실력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춤을 곁들인 무대일 줄 알았는데 정작 정의송의 니미어를 선곡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너무 어려운 걸 한다면서 우려했는데 무대가 시작이 되면서 10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의 구성진 음색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하트가 쏟아졌고 단시간에 올 하트를 달성했죠. 형도 못 받은 올 하트를 동생이 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출어람이었죠. 자, 이 무대에 대해서 붐은 천재다. 탑3까지 본다고 극찬했고 진성은 너무 충격적이라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장민호 씨는 본인이 이거 아이라고 해서 하트 준 게 아니다.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봤는데 올 하트 이상의 무대였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심 탑3에 들었죠. 자, 다음 다크호스 김용필 씨. 매일경제TV 아나운서. 출신이 아니에요. 현역이에요. 지금도 매일경제TV 하면 MBN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왜 불타는 트롯맨이 아니라 미스터트롯2에 지원을 했지? 라고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MBN 채널이 아니라 매일경제TV에 출연 중이고 지금도 머니특급 내 주식을 부탁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프로필을 보면 가수, 아나운서, 성우 등 직업이 다양합니다. 갑작스러운 도전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해오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미스터트롯2에 지원했다고 볼 수 있죠. 예선 참가자 영상을 보면 꽃을 든 남자를 불렀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사실 저도 특별한 거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완전 숨은 실력자였습니다. 최백호의 낭만의 대하여를 선곡을 했는데 완벽하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해냈습니다.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참가자들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무대였고요. 와, 이런 끼를 숨기고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단정한 모습의 아나운서로 살아왔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나운서 출신답게 발음과 딕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귀에 쏙쏙 박힐 정도로 잘 들리고 전달력이 전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죠. 자, 다음 또 짚어볼 얘기는 일단 이 예심 탑3 완전 인정합니다. 박지현, 황민호, 김용필 이 사람이 탑3가 됐다는 거 저는 이견이 없어요. 제가 한 명 틀렸다. 박성원도 충분히 저는
그만큼 실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그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거 저 이견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승부 부활 이 부분은 사실 불인정합니다. 제 분석과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이 우승부의 우수수 부활을 불인정하거든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도 제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몇 명을 살려주나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예고편에서 장윤정 씨가 부활하실 분은 1명입니다. 2명입니다. 이게 너무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명을 살린다면 진해성이고 2명을 살린다면 재하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부활시켰습니다. 너무 다 부활시켰어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럴 거면 굳이 왜 심사가 필요했나라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우승부 사람들, 우승했던 사람이 다시금 예심을 거쳐 시작을 한다. 예심은 전원 다 통과시켜 줄게요. 예심 통과는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혹시라도 언지를 듣고 참여한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실력자들의 무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걸 반기는 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승자 출신인 만큼 실력이 검증이 돼 있죠. 다시 도전하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긴장을 했을 수 있어요. 아마 예비 합격해서 부활한 출연자들은 다음 무대에선 더욱더 칼을 갈고 나올 겁니다. 맞아, 원래 이 정도 실력자였어 라고 느낄 만한 무대를 준비를 하겠죠. 하지만 제작진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우수수 기회를 부여하면 또다시 엄청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작진이 두고두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올데스타가 이 미스터트롯2를 너무 열심히 지켜보고 그동안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따라오면서 분석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의 해안이 생겼어요. 이렇게 가면 결론이 나와도 사람들이 수긍을 못하거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라트 남발을 지적하는 영상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119팀 중에 70팀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확률로 따지자면 60% 넘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불타는 트롯맨과 잠깐 비교해 볼게요. 불타는 트롯맨의 합격률 어떻게 됐죠? 45%였죠. 절반이 못 살아남았습니다. 자, 45%와 60%. 15% 차이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심 참가자 수부터 다릅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100팀 중에 45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미스터트롯은 119팀이었죠. 여기서 70여 팀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본선 진출자 수가 거의 30팀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긴장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라운드, 본선 라운드에서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올 하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참가자를 다 무대를 보여줄 수 없었죠. 왜냐하면 편집이라는 게 있고 정해진 러닝타임, 시간이 있으니까. 본선은 다 보여줘야 되는데 본선에서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불만이 생겨요. 아니, 그 사람 무대는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미스터트롯2가 스스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력자를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잘 추려내는 거, 잘 걸러내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합격자들이야 마냥 기쁘죠. 좋죠. 그들의 팬들이나 지지자들도 기쁘죠. 탈락자들은 화가 납니다. 그래, 내가 이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수긍을 하면은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억울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땐 더욱더 공정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공정입니다. 공동수상도 싫어하는 게 그 이유예요. 공동대상, 공동수상 이런 게 남발하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우롱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단 1점의 차이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냉정하게 합격과 불합격이 가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스터 트롯 2 제작진이 안고 가야 되는 숙제입니다.